리야드 2026년 3월 19일 한 호텔에서 사우디 수도의 중심에서 아랍과 이슬람 세계의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이란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터키는 이 순간에 매우 헌신적이어서 터키 외교장관은 회의 내내 이란 외교장관과 실시간으로 통화하며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테헤란이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 방에서 자신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느끼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했어도 미군 기지를 향했어도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그 남자들이 앉아있던 도시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무슬림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정권의 자멸을 막을 수 있었던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이죠. 사우디 장관은 긴 연설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번 공격이 이 회의와 맞물리도록 시기까지 맞춰졌으며 위협하고 이란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아주 크게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은 테헤란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고 이란이 대응해야 했을 때 이란은 이 지역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무시했고 미군 기지도 무시했으며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나라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란은 자신의 적들을 공격하지 않고 분쟁에 관여하지 않았던 외부의 나라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모두를 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란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테헤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만약 걸프만 국가들이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그들은 미국에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라고 압박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일종의 도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고통을 압박수단으로 삼아 협상을 강요하려는 수였죠. 문제는 이 도박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714대의 드론, 즉 이란이 대량으로 사용하는 유명한 샤헤드 자폭 드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334발의 탄도미사일과 15발의 순항미사일까지 이 모든 것이 아랍에미리트에서만 발생한 일입니다. 공항들이 폐쇄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팜주메이라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현대 아랍의 꿈을 상징하는 도시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카타르는 가스전이 공격을 받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가스전은 카타르가 이란과 경쟁하지도 않던 곳이었습니다. 단순히 며칠 전 이스라엘이 이란 시설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란은 아무 관련도 없는 나라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수도와 동부 지역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공개적으로 자국 영공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아십니까? 평화를 요구하던 나라들이 전쟁이 계속되기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걸프 지역의 한 고위 관리는 모두가 생각하고 있던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이 무기들이 이란의 손에 남아있는 채로 전쟁을 끝내는 것은 우리가 수년간 대가를 치르게 될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바로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엇을 했는지 말하기 전에 무엇이 걸려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단순히 미사일을 발사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은 전 세계에서 민간인을 공격하는 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를 제공해왔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와 시리아의 민병대 등이 있습니다. 이란의 자금과 훈련, 지원을 받는 테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체 시스템, 이 지역 불안정화 프로젝트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완전히 해체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리야드에서 회의가 끝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무도 이렇게 빨리 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련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란 외교관들은 나라를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3년에 중국의 중재로 힘들게 이루어진 관계 회복은 공식적으로 물거품이 되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란이 계속 공격을 감행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가 군사력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공격을 비겁하다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킷은 걸프 국가들이 공격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미 워싱턴과 함께 공동 방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는 미국인들조차 놀랄 만큼 그때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과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데 이는 나토와 비슷하게 한 나라가 공격을 받아 대응하기로 결정하면 다른 나라도 함께 참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파키스탄은 유일하게 핵폭탄을 보유한 무슬림 국가이자 60만 명이 넘는 현역 군대를 가진 나라입니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본격적으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파키스탄도 함께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가들은 이것이 무슬림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도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합이 걸프 국가들,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이란이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군사적 압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22개국 이 공동성명에 서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두기 위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아시아 동맹국들, 유럽. 이란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에미리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란의 걸프 공격은 걸프와 이스라엘을 더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쪽은 그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고 관계가 없는 쪽은 새로운 채널이 열릴 것입니다. 이란은 걸프 지역을 이스라엘과 분리시키고 싶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카메라와 공식 발표의 시선 밖에서 이란 정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석가들이 이미 이 순간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정권들의 몰락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이 전쟁에 관한 영상들이 그냥 무시하는 지점입니다. 보세요. 분쟁이 시작된 이후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파괴하기 위한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수치들은 이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탄도미사일 공격은 90% 감소했고 드론 공격은 95% 감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410개에서 440개로 추정되는 이란 미사일 발사대 중 최대 290개를 파괴했습니다. 이란 해군은 파괴되었고 30척이 넘는 선박이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B-1 랜서 폭격기를 이란 영공 위로 비행시키고 있습니다. B-1은 거대하고 시끄러운 폭격기로 스텔스 기술이 없어서 레이더에 그대로 잡힙니다. 이 폭격기는 위험한 영공에 진입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적국 상공에 B-1을 보내는 것은 격추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이란이 사실상 자국 영공을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란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란 내부에서 나온 보고에 따르면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은 1인당 겨우 10발의 탄약만 지급받고 충분한 물도 없고 음식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규군 병사들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이란 내에서 평범한 군대보다 더 강력하고 특권을 가진 평행 세력인 혁명수비대는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구급차도 보내지 않았고
의료시설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정규군의 부상자들을 치료 없이 방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 한가운데서 이란 군대가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미국 주재 대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듣기를 기대하지 않았던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 정권이 분열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혁명수비대와 그 기지 내에 있는 일부 부대들은 상관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진 않지만 단순히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정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는 이 순간을 마지막 순간까지 견고해 보였던 정권들의 몰락과 비교했습니다. 소련, 차우셰스쿠의 루마니아처럼 독재자가 권력을 쥐고 있다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사례들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일요일에 모든 것이 무너질 정확한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지문은 미리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은 아무도, 심지어 미국 분석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말해주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이 순간 이란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군은 파괴되고 미사일도 바닥나고 육군은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데 남은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답이 도착했습니다. 3월 21일 이란은 인도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미국과 영국의 군사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향해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테헤란에서 4,000km가 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항상 자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최대 2,000km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떤 것도 가지고 있다고 부인해왔습니다. 게다가 수년 동안 이 제안을 일종의 세계에 대한 약속처럼 사용해왔죠. 우리의 무기는 지역적일 뿐 여러분에게 닿지 않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사일은 목표물을 맞추지 못했지만 메시지는 여러 수도에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한 분석가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의 방향을 돌리면 런던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멀리서 갈등을 지켜보던 영국은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국은 미국이 오르무즈 해협에서의 작전을 위해 디에고 가르시아와 잉글랜드에 있는 RAF, 페어포드 공군기지를 포함한 자국 기지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나토 동맹국들을 겁쟁이라고 부른 바 있었는데 영국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란이 숨기고 있던 무기를 드러내면서 또 다른 나라를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말하자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않고서는 세계 경제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폭이 겨우 34km에 불과한 해협을 통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20%가 지나갑니다. 전쟁 이전에는 하루에 120척이 넘는 선박이 이 해역을 통과했지만 지금은 그 숫자가 거의 0에 가깝게 줄었습니다. 해협이 봉쇄된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지나는 선박에 보험사가 보장을 중단해 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선박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선주가 없습니다. 효과는 완전한 봉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11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120달러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는 그 연료 가격 인상입니다. 그중 일부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안보 도전.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에미리트는 함께 3월 중순까지 하루에 1,000만 배럴이 넘는 생산량을 감축했습니다. 석유는 갈 곳이 없고 위기는 연료 문제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 통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비하는 식량의 80% 이상을 위해서 말이죠. 모든 것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까지는 이 수입품의 70%가 막혀 있었습니다. 두바이와 도하의 슈퍼마켓들은 공급 비상에 들어갔습니다. 유럽도 역시 그 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천연가스 수출국입니다. 이 가스는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산업을 움직입니다. 해협 봉쇄로 카타르는 수출이 중단됐고 유럽 국가들은 지난 겨울 가스 비축 부족에 이어 가격이 2배로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에 48시간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해협을 다시 열지 않으면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 그것도 가장 큰 발전소부터 파괴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몇 가지는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이란은 이 분쟁에 빠르게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변 모든 국가를 공격하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정권은 해군과 대부분의 미사일 발사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는 자신의 군대가 내부에서 분열되는 것을 보았고 비밀 무기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나라가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신을 옹호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웃들마저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두 가지 신호를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군대를 이란 국경 근처로 이동시키기 시작하거나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 탈영에 대한 보고가 더 많이 새어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며 사우디 장관을 기억하세요. 리야드의 그 호텔에서 그는 이란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는 옳았어요. 하지만 이란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그만이라고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란은 세상을 불태우려 했지만 결국 자신을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란 정권이 이 모든 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정권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런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